자, 이제 분자궤도 함수. 저번 시간에 이제 막 시작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볼게요. 분자궤도 함수 생각하면서 가장 뭐냐면은 처음 배우는 게 바로 이제 수소 분자에 대한 건데, 수소 분자에서 자 이게 A 원자, B 원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소 원자 H2니까 하나를 A 원자, 하나를 B 원자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 A 원자의 원S 오비탈, B 원자의 원S 오비탈이 있는데, 이 원S 오비탈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뭐냐면 바로 얘가 원점 대칭형이라고요. 자, 원점 대칭형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기함수. 예. 게라데라고 했었죠. 오, 역시 퓨용이 멋져요. 바로 독일어로 게라데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S 오비탈은 원점에서 거리만 같으면 함수값의 크기와 부호가 다 똑같다고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함수값의 부호가 다 똑같다는 거지, 그게 플러스로 똑같을지 마이너스로 똑같을지는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핵에서 같은 거리면 함수값의 크기와 부호가 같을 뿐이다. 그렇죠? 그게 S 오비탈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같다라고 하면 편의상 보통은 플러스로 많이 표현하겠어요? 마이너스로 많이 표현하겠어요? 편의상 플러스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어쨌거나 함수값 표면의 모든 값이 만약에 플러스로 동일하다고 치자. 플러스로 동일하다고 치자.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B 원자의 S 오비탈도 표면의 함수값이 같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같기만 하면 되니까 같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전수조사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 주변의 함수값의 부호가 같기만 하면 되는데, 같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로 같거나 아니면 뭐로 같은 두 가지 경우 수밖에 없어요. 바로 플러스로 모두 같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로 모두 같거나, 이 두 경우의 수밖에 없죠. 다른 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건 없죠. 그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왜 그래요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나열일 뿐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머나, 여기는 어떻게 돼? 함수값의 크기가 같은데 두개의 부호가 다르죠. 그럼 이 중간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상쇄 간섭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쪽은 함수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마저도 같으니까 이 중간 영역에서 보강 간섭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값이 더해져서 혹은 빼져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분자궤도 함수가 새롭게 형성이 돼요. 흰색으로 표현한 건 원래 원S 오비탈의 보조선일 뿐입니다. 분자궤도 함수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그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색깔로 표현한 게 새롭게 만들어진 분자궤도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보강 간섭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핵과 핵 사이 영역에서 없던 함수값 영역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름하여 이 보강 간섭이 되는 상황을 뭐라고? 본딩. 그리고 상쇄 간섭이 되는 이런 상황을 엔타이 본딩이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요 가상적인 축을 무슨 축이라 그랬어요? 본딩. 얘를 요런 축들을 핵간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핵간축을 중심으로 엥 돌렸을 때 뭐가 막 자꾸 변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시그마. 그럴 경우 뭐라고 부른다? 시그마 표현이라고, 시그마 함수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n타입 본딩의 경우는 관습적으로 무슨 표시를 해준다? n타입 본딩의 경우는 관습적으로 백설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n타입 본딩의 관습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를 시그마 n타입 본딩, 요거를 시그마 본딩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여기 드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본딩 혹은 엔타이 본딩에 대한 고전 역학적 해석 이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양자역학에 비해 고전역학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때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지금 저 엔타이 본딩, 본딩이라는 말이 너무 뜬구름 잡는 말이어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고전역학에 빗대어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역시나 예로 들기 좀 쉽게 하려고 수소 분자에서 아예 전자를 하나 떼가지고 그냥 1 플러스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냥 더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원래 수소 분자면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건데 여기서 1 플러스 양이온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자가 몇 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마저도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리큘라 아이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표현하는 본딩. 자, 본딩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다고 했죠? 결합성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결합성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자, 가상적 핵간축에 대해 짜잔. 짠. 자, 당연히 핵이 몇 개? 핵이 두 개. 자, 여기에 전자는 몇 개? 한 개. 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땡꽁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알겠죠? 뭐 저렇게 있다고 치자. 자, 이때 당연히 핵과 핵 사이는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나죠? 청력이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핵과 전자 사이는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인력이 나타나겠네요. 맞나요? 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힘은 벡터 분해할 수 있죠. 네. 성분 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인력하고 인력을 수직 성분 분해를 해가지고 요 힘 성분을 인력 1번, 요 힘을
인력 2번이라고 해보자. 보이세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만약 여기서 나타나는 인력 1번 그리고 인력 2번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청력들에 대해서 짜잔 혹은 짜잔 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분자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소리 나겠죠? 그래. 우리 소리 좋았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뜻하는 형용사가 본딩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분자궤도 함수를 이거라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즉 이런 상황의 전자를 양자역학적인 함수로 2오비탈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랑 얘네 뒤가 뭐랑 같은 게 뭔 상관이에요? 관계없어요. 그냥 이런 상황을 저걸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잘 봐요. 잘 봐. 조금 더 덧붙일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걸 설명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요게 본딩이고요. 그럼 본딩 말고 엔타이 본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엔타이 본딩의 상황은 뭐냐? 자, 역시나 여기서도 핵간축을 놓고요. 자, 여기에 핵이 있습니다. 당연히 핵끼리는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나고요? 청력크가 나타나고요. 자, 근데 이땐 전자가 딱 봐도 너무 이상한 데 있어요. 좀 더 가게 해볼까? 딱 봐도 너무 이상한 데 있어. 자, 아까의 위치보다는 딱 봐도 뭔가 좀 별로 안 좋지. 그럼 이 별로 안 좋다는 느낌 이게 뭐냐? 자, 핵과 전자는 으짜둔둥 뭐가 있어요? 인력 있죠? 어짜둔둥 인력이 있잖아요. 맞죠? 자, 역시나 아까처럼 성분분해를 해봐요. 자, 그럼 이 경우 만약 인력 1번, 인력 2번 나타나는 청력들에 대해서 짜자자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 형성이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분자 형성이 불가하고요. 혹은 기존 결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되겠어요? 헬이 될 수 있겠어요? 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을 뜻하는 영어 형용사가 엔타이 본딩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자, 이 경우는 이 전자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영어로 된 책에는 글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글루가 뭐예요? 접착제를 글루라고 하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자 덕에 잘 봐요. 청력이 나타나는 두 핵이 전자 덕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 덕에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자 덕에 핵이 모인다.
핵이 모였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분자. 그걸 분자라고 하는 거죠. 핵이 모여 있는 상태를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핵이 아예 융합되면 다른 핵이 되는 거고요. 핵이 전자를 매개로 붙어 있게 됐을 때를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전자의 상황을 본딩이라 하는 건데, 이 경우는 되려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핵과 핵을 붙여줘야 핵과 핵을 더 떨어뜨려요. 떨어뜨리죠. 그럼 핵을 떨어뜨리니까 분자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기존 결합도 찢어지게 될 테니 이런 상황을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모델링에서 우리의 이제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은 조금 더 정교한 계산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교한 계산들을 해보니 이때 놀랍게도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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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계가 나타나더라. 자, 내가 직접 증명해 본 건 아니지만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무슨 곡선? 쌍곡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요 전자가 이 보조선을 중심으로 요 영역 요 안에 들어오면 본딩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보조선을 중심으로 이 전자가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엔타이 본딩 상황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양자역학적 모델과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전자가 접착제로 작동을 해서 핵을 묶어주려면 딱 봐도 전자가 이런 식으로 핵과 핵 사이 영역이 있어야 되겠어요? 벗어나 있어야 되겠어요? 핵과 핵 사이 영역이 있어야 핵을 묶어줄 수 있겠죠. 그걸 핵과 핵 사이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이 상황을 수학적인 함수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지. 자, 역으로 핵이 지금 찢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전자가 어디 있어요? 핵과 핵 사이에 있어요? 엄한 데 있어요? 엄한 데 있죠. 여기 없죠. 여기 없으니까 여기 노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드는 전자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전자가 없죠. 그러면 여기 전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가 이런 영역이나 이런 영역에 배치가 되면서 이 핵을 찢어 발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양자역학적으로는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 고전역학적인 상황을 가지고 뭐 저 엔타이 본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놀라운 사실은 잘 봐. 봐봐. 지금 이 전자는 어느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서양 철학의 인식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뭐 칸트, 뭐 하이데거 아니면은 아니면은 니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다 안 들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존재론, 뭐 형 이상학 뭐 이런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막 신은 죽었다, 뭐 짜라투투투란 이렇게 얘기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고등학생 필독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처럼 책 읽기 존나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거 막 보면 뭐 너무 싫어, 뭐 어려워, 막 이건데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대학 가서 누군가 인문학을 전공한 주변 친구가 야, 너 니체 알아? 뭐 아니면 하이데거 알아?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답해 주세요. 조까. 칸트의 순서 이성 비판 알아? 너나 쳐드셈. 이렇게 하시면 돼. 왠 줄 알아요?
왠지 알아요? 왜요? 그 모든 서양 철학의 정수가 이거라서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서양 철학의 대변혁이 여기에서 온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생각해낸 본딩과 엔타이 본딩이라는 개념이 영향을 준 게 현대 근대 가장 발전된 존재론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즉 걔들이 아무리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해도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무리 잘난 소리를 했어도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물론 뭐 학교 성적 잘 받고 대학 가려고 배우는 건 맞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인류 역사 5,000년의 정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5,000년간의 문화적인 이게 역량을 갖춰야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또 놀라웠게도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온다?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성경엔 절대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참 희한하지? 3,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한 2,6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노자라는 사람이 지은 도덕경에 이 얘기가 나와요. 놀라웠게도요. 그리고 그 노자의 영향을 받은 공자의 중용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서양 사람들은 20세기가 돼서야 이런 생각을 겨우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동양인들은 2600년 전에 이것과 관련된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 노자라는 사람이 지은 도덕경이라는 책은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고요. 철학 논문이에요.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이 2600년 전에 나왔어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내 종교가 연력학 제2법칙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엄청난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놀랍게도 정치 철학이에요. 이 얘기는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알겠죠? 봅시다.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깜짝아. 잘했어. 추웠구나. 그래. 여기서 그 얘기래. 그럼 얘가 지금 본딩의 역할을 하고 있지. 본딩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놀라웠게도 엔타이 본딩이라는 가능성은 공존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이 전자는 무슨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엔타이 본딩이라는 작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본딩이라는 영역이 공존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겠어요? 즉 그냥 이 전자가 여기 있어서 끌어모아 준다. 이 전자가 여기 있어서 찢어 발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정지 영상이라고, 정지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원래 본딩이 영역이 있고 엔타이 본딩 영역이 있는데 전자가 본딩 영역에 들어서면 본딩이라는 물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전자가 엔타이 본딩 영역에 들어서면 엔타이 본딩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말을 다르게.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에 대해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건.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자, 어느 날 내가 누군가의 아들로 딱 태어났더니 어떤 새끼는 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 새끼는 돈 많은 왕인가 보다. 나는 어디 가난한 집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우선 인식을 했어야겠죠? 자, 그 현실은 어떻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누군가 이런 말을 해. 왕권 신수설.
이라고 누군가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해. 그러면 왕권 신수설? 왕은 하늘이 정해주는가 보다. 그럼 저 왕이 왕인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존나 거지로 사는 건 당연한 거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누구가 지금 쟤는 왕이고 내가 거지인 이 상황에 현재 이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왕인 이유가 그리고 네가 지금 가난한 이유가 딱히 이유가 있을까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지금 현상인데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완전 달라졌지. 그럼 그 덕에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 잘 봐. 잘 봐. 여러분들은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 내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내전을 지르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은 건 맞잖아요? 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유전 구조가 달라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유전자적 구조가 그들과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분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뭐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냥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구조와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내전 치르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내전 치르고 있는 학생들의 유전자적 구조가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르냐고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전자나 물리적으로 같은 전자겠어요? 물리적으로 다른 전자겠어요? 물리적으로 exactly same이라고요. 하지만 벌어지는 일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이유가 뭐 때문이다? 전자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고요. 네가 어디에 지금 있냐의 문제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존나이 가난해? 네가 그냥 그 상황에 있기 때문인 거지 네 잘못이 아니라고요. 네가 지금 왕이야? 존나 잘 살아?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하필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얘기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존재론의 철학의 출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현재 서양 철학이 발전된 최근 전에는 그냥 뭐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독교 하나님 믿는 종교도 이거 다 신분제를 유지하는 종교인 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하나님 믿으면 결국 누가 좋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결국 누가 좋아요? 권력자가 좋아요. 왜 권력자가 좋아요? 아세요? 하나님 존나 믿으면 현실이 괴로워도 하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럼 현실이 괴로워도 현실을 바꿀 필요가 없죠. 왜?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요. 그럼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는 권력자들이 계속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을 존나 믿으면 가장 득보는 게 누구다? 권력자들이에요. 그렇게 발전된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하고 힌두교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힌두교 같은 데는 어떤 개념이 존재해요? 윤회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윤회가 뭐예요? 네가 지금 존나 거지처럼 살아도 덕을 쌓으면 다시 태어나 좋게 태어날 수 있다잖아요. 근데 시부랭 거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지 알지도 알게 뭐예요. 그럼 이 말은 네가 지금 덕을 쌓아서 윤회해서 좋게 태어난다 라고 존나 개구라를 치면 누구만 좋은 거예요? 그 상황을 유지하고 돈을 쪽쪽 빨아가는 권력자만 좋은 거예요. 즉 힌두교와 기독교는 뿌리가 같은 거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 철학적 개념을 깨는 철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무서운 철학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철학적 생각을 이미 2600년 전 동양인들은 하고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이 훨씬 선진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그래서 서양 애들은 미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디 나무 틀에 매여 있는데 간에 창을 푹 찔러가지고 피가 콕 쏟아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3일 뒤에 부활했대. 이거는 논리예요, 미신이에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을 배우잖아. 간에 총 맞으면 어떻게 돼? 아파요. 아픈 걸 넘어서 즉사야, 즉사. 알겠어요? 간은 무슨 작용을 하지? 조혈 작용을 한다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가장 많은 게 조혈. 피를 만든다고, 간에서. 그럼 간은 피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창이나 칼을 맞아? 그럼 여러분 간에 피 맞으면, 간에 총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걸 보여주는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면 간에 총 맞은 장면 나오거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 보면 간에 총 맞았을 때 그 상처 치료하는 장면이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간에 총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피 나와요. 피가요. 콸콸콸콸 나와요. 그 상태에서 바로 응급처치 안 하면요. 그 10분 안에 즉사예요, 즉사. 근데 어떤 30대 젊은 남자가 나무 틀에 이렇게 매달린 다음에 로마 군인이 와서 간에다가 칼을 푹 찔러가지고는 피가 콱 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3일 후에 부활했대요. 이건 과학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이죠? 미신이죠? 그 미신을 믿는 게 서양인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도 안 사람 죽는데 이거 왜 말도 안. 근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양인 전체는 미신적인 거예요. 그 미신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미신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 그 중에 몇몇 천재들이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사람들이 그 미신 자체를 생각하질 않아. 그러니까 천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동양의 천재들은. 왜? 그냥 보통 생각이니까. 그래서 동양은 수학이나 과학을 굳이 발전시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동양은. 미신을 믿질 않으니까. 원래 동양 사람들이 논리적이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즉 여러분들이 동양, 특히나 한국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전 지구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문화를 이어받는 사람들이에요. 동양인들은 날 때부터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동양인들은. 생각해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지?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니. 한국 사람들이 그냥 딱 한국 사람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 한국 사람 누구 제일 싫어하지? 바로 나보다 잘난 놈. 나보다 잘난 놈 싫어해. 왜지? 내가 너보다 못난 이유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래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나보다 잘난 놈이야. 왜? 한국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리더가 되는 거야. 정치 리더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국인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걸 서양적 미신쟁이들은 겨우 20세기가 돼서야 깨달은 거야. 그래서 봐봐. 본딩 작용이 벌어지건 엔타이 본딩이 작용이 벌어지건 본딩의 가능성과 엔타이 본딩의 가능성은 공존하지. 그래서 실제로 화학 결합이 만들어지건 안 만들어지건 본딩 오비탈과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라는 가능성은 계속 공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궤도 함수에선 실제로 그 분자가 본딩 상호작용이 나타나건 실제로 엔타이 본딩 상호작용이 나타나건
본딩 오비탈, 엔타이 본딩 오비탈을 다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걸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4시 10분. 20분이요? 좋아요. 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다. 준다. 선생님. 네. 주자. 또. 이게 결합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전자가 저 쌍곡선 안쪽에 있는 거. 예, 이런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것처럼 그 중간 부분 말고 겉에 부분의 확률이 빵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여기요. 정확하게 헷갈리는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만일 거예요. 하지만 본딩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전자는 여기 있어도 본딩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전자가 이쯤 있어도요, 약하게 접착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넘어가 버리면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준다. 에이. 나 왜 이렇게 덥지? 또 추워요? 좀 저 추우면 얘기해줘요. 알겠죠? 바로 끌게요. 춥다고요? 나 왜 이렇게 덥지 오늘? 살이 쪄서 그런가? 진짜. 그런가요? 네. 살이 쪄서 그런 것 같아요. 더워서 땀나고 살 빠져요. 에어컨 끄고. 그래요? 그럴까요? 그래요? 좋아. 자, 그 다음. 자, 1.3 에너지 다이어그램. 자, 요것만 빨리 해봅시다. 자, 위쪽으로 갈수록 하이어 에너지. 박재범이 새로 세운 엔터테인먼트사가 하이어 뮤직인가?